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385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목요일 넘어가서 금요일 새벽 12시 20분. 지금 경기를 보고 오셨고 하고 오셨잖아요. 레바논전이요. 경기를 직접 뛰고 경기 직접 뛰고 오셨어요? 중계를 하고 제가 오셨고. 빨리 오셨네요. 뛰고 싶었어요. 표현이 적절하신 것 같아요. 장지현 의원님이 뛰었으면 우리가 졌죠. 안 뛰셔서 다행인 거죠. 네.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사살해야 네. 돼요. 많은 팬들이 보셨다시피 네. 한 줄 평. 내가 들어가서 뛰고 싶다는 아, 마음이 들 정도로 좀 답답했죠. 음. 그만큼 경기 자체가 좀 풀리지 않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예전 레바논 경기 때 영상을 봤어요. 여기 환경이 어땠고 그때 흐름이 어땠나. 근데 확실히 좀 경기가 우리가 세밀한 패스워크나 이런 걸로 좀 풀기는 경기들이 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제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다이렉트한 공격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 그래도 상대는 수비적으로 나서긴 하지만 그건 내려앉았을 때의 문제고 조금 라인을 끌고 이제 올라오는 그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한번 거쳐서 다이렉트한 공격을 시도를 좀 병행을 할 때 찬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벤토는 일단 빌드업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서 내려가서 이제 공격하는 횟수가 많고 그동안 아쉬웠던 것을 피력한 것은 사실 공격 전환 시에 좀 빠른 전환에 대한 조직력이 요구가 됐는데 네. 그게 잘 수행이 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숨에 될 것 같진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팀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긴 공격을 좀 병행하되 네, 그럴 때 세컨볼 싸움을 좀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 진영의 전술 운영 하에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찬스를 좀 잡는 것이 효과적인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승부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선발 구성과 또 전술적 포메이션 상에서 무언가 이렇게 탁탁탁 맞았다고 들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피치 환경이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공에 대한 적응, 이번에 쓴 공이 몰텐, 그 공 선수들이 얘기로 들리기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북한 원정 때도 그렇고 그게 잘 감기질 않는데요. 우리 선수들하고 잘 안 맞는 공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적응,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더라도 일단 몸 상태들이 전체적으로 예전 레바논 원정 때도 봐도 선수들이 몸이 좀 무거워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여기 가면 뭐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좀 컨디션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피치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 몸도 무거워 보이고 다 그랬던 것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네. 일단 중앙 미드필더로 정우영 선수를 홀딩 미드필더로 놓고 이제 황인범, 남태희 선수가 중앙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포진이 되면서 황인범 선수는 오락내락했어요. 네. 근데 사실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MLS가 조금 리그가 일찍 끝나고 달 주중에 이제 북한 원정을 갔다 와서는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컨디션 회복 프로그램을 본인이 소화를 하면서 경기 감각은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는 사실 경기 전에 황인범을 선발로 넣을까에 대한 부분은 있었어요. 그동안 경기 조금 쉬었기 때문에 많이. 근데 이제 황인범 선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 수비수의 문제인데 이용 선수가 무릎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난 북한 원정 때도 무릎이 좋지 않아서 쉬었고 최근에 복귀를 해서 대구전 뛰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무릎이 완벽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뭐 좋았던 거는 이용 선수에 대체할 만한 확실한 오른쪽 수비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재성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를 하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맡겼어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상대를 밀어놨을 때 사이드 공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컨디션이 좋은 카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네. 근데 이용 선수가 그렇게 지금 무릎이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크로스를 올렸지만 정확도들이 많이 부족했고요. 황인범 선수도 그렇게까지 날카로운 정확도 있는 그런 킥들을 많이 못 해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태희 선수는 그 앞에서 이런 팀하고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간결하게 플레이해서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한데 움직임은 뭐 나쁘지 않은 장면도 많았지만 볼을 끄는 그런 횟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경기를 보고 그다음에 선수들 컨디션을 체킹을 했다면 그러면 게임 플랜을 짤 때 황희찬 같은 유형이 이 경기는 좀 선발로 나왔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김신욱 카드는 조커로 나오더라도 좀 일찍 투입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좀 긴 공격에서 세컨볼을 좀 많이 노려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부분도 샌드위치 수비가로 당하고 또 크로스는 정확하게 못 올라오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4-1-4-1 체계에서 사실 우리가 중간에 잘 안 될 때는 손흥민 선수를 아예 투톱으로 올리면서 그러면서 선수가 교체가 된다면 전술적 플랜도 하나는 좀 가지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4-4-2가 됐던 그런 플레이로 약간 전술을 바꿔줄 경우에 상대가 약간 흔들릴 가능성. 우리가 어차피 지금 득점을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줌으로써 무언가 만들 수 있는 플랜도 필요했는데 그것도 없었죠.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은 팀의 구심점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저는 대표팀 팀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위기를 좀 극복했던 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이 경기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따로따로 잘하는 선수는 있는데 팀이 하나가 돼서 막판에 우리가 좀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구심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여러 대표팀 중동 원정을 봤지만 이번에 잘 안 느껴졌어요. 그게 왜 그런가? 사실 그런 게 있어야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원정 경기고 0-0으로 비겨서 우리가 소개 성과 달성 못했지만 사실 지금 멤버들로 조금만 게임 플랜들을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상대의 어떤 전술적 특성, 그때 환경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결과적이지만 조금 변화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래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경기는 아니었겠느냐. 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피파 랭킹 91위. 하지만 원정에서는 좀 강했던 상대였는데 레바논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이지 못한 모습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무관중이어서 그러나 아니면 잔디 때문에 그러나 뭐 상황적으로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원정을 오기가 조금 쉽진 않아서 그런가 컨디션이 좀 떨어졌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한 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네, 레바논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른 경기 할 때만큼 빨리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네. 분명히 영향을 좀 미쳤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도 뭐 어떤 경기를 우리가 못했을 때 목수가 왜 연장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잔디 탓을 심하게 하거나 뭐 볼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거를 저는 원래 반기지 않았었는데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렸던 대로 레바논의 특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빨리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잔디 문제는 조금 더 좀 우리에게 안 좋은 요소로 부각이 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축구 경기장을 형성하는 이제 지구촌의 여러 이제 잔디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켄터키 블루라는 잔디가 있고요. 켄터키 블루 그래스 그리고 버뮤다 그래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요 레바논 경기장이 버뮤다 그래스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파주 트레이닝 센터나 우리 많은 또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 쪽은 켄터키. 네, 다 켄터키입니다. 뭐 다라고 얘기하면 뭐 제가 정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도 한지성 잔디를 심어야 그래도 이게 관리하는데 좀 낫기 때문에 켄터키가 한지성이거든요. 네네. 근데 버뮤다는 좀 난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질 월드컵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어떤 경기장 가면 켄터키가 있고 어떤 경기장 가면 버뮤다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버뮤다 그레스에서 레바논 가면 이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일찍 가서 여기를 뭔가 적응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할 시간이 이번에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잔디 탓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버뮤다 그레스로 이루어진 연습장이 국내에도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네. 각 대표팀 혹은 이제 뭐 연령별 대표팀, 여자 대표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에 가서 경기를 할 때 또 버뮤다를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또 많이 만나고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면은 켄터키만으로 훈련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버뮤다가 예를 들어 전체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의 한 80%가 켄터키면 한 20% 정도는 버뮤다를 해놓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고요. 네. 어쨌든 장 의원님이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결국 뭐 교체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뭐 황인범 선수라든가 남태희 선수라든가 그리고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던 뭐 이용 선수라든가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팀에서 지금 벤투 감독이 주전으로 생각하는 멤버가 좀 너무 뚜렷하지 않나. 어떤 상황이 와도 어느 잔디에 가도 혹은 뭐 선수들의 어떤 개인적인 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냥 주전으로 미는 선수들이 거의 좀 한결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후반에 나온 선수들을 스타팅 멤버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아 근데 물론 이제 정순주 아나운서는 이게 전반에 나온 선수들과 이제 원수일 각오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뭔가 조금 농담이고요. 실험적인 전술로 좀 바꿔봤으면 좋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보면서. 네, 근데 저는 뭐 전반 후반 나온 뭐 선수들 뭐 개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네. 벤투 감독의 기본 철학 자체가 너무 좀 고착화돼 있는 느낌은 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영입한 거긴 해요. 네. 포르투갈 시절에 계속 또 그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알고 영입한 거긴 한데 제가 근데 과거의 원투펀치에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짤츠부르크 경기 아마 알파신하고 그럴 때 드린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황희찬 선수의 올 시즌 정도 폼이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뭐 엄청나게 선수층이 두터운 나라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황희찬 선수 꾸준한 그 정도 폼이면은 사실은 황희찬 선수 정도는 오히려 베스트 11 작성할 때 네. 먼저 넣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 아니냐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격이 상대에게 너무 예측 가능한 공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동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공격이 계속 일변도로 계속이 되는데 기동성 같은 문제는 이제 선수들의 몸 상태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잔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볼이 굴러가는 속도 자체가 잔디 그 품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 스피드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또 잔디가 역시 역할을 좀 했다는 생각이고요. 창의성 같은 부분도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레바논의 수비가 조직을 제대로 갖춘 이후에 공격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이강인 같은 선수도 물론 이제 레바논 선수들과의 어떤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을 이강인 선수가 지금 당장 견뎌내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좀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한번 투입해 볼 만한 카드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황희찬, 이강인 이 선수들을 콕 찍어서 뭐 얘기해서 이 선수들을 특별히 편애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여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조금 더 벤투 감독이 유연하게 장시간 혹은 이제 교체가 아니라 선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는 약간의 의외성, 융통성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면은 물론 뭐 그렇게 했더라도 이 경기를 우리가 뭐 이겼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게 역시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결국은 이 경기에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기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네. 되지 않았었나. 아, 근데 저는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연결이 참 잘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연결이라는 게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김신욱 같은 카드도 잘 활용을 하면 전술적으로 이런 경기는 김신욱 같은 선수에게 후반에 들어왔지만 몇 차례 연결이 될 때는 2명이 샌드위치처럼 붙고 3명이 달라붙거든요. 공중볼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상대 수비가 흐트러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컨볼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바논 원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차에선 막바지에 가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네. 그럼에도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잡아야 된다. 그때는 이제 일단 골을 넣을 수 있는 조금 적극적인 승부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상대는 최근에 4-4-2 다이아몬드를 쓰다가 최근에 와서 4-1-4-1, 4-3-3 운영을 계속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는 그걸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비슷한 스쿼드에 상대가 분석하기 용이한 예측 가능한 거죠. 예측 가능한 그냥 빌드업과 움직임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기는 사실 후반에는 변화를 줬어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시작하자마자 일단 황희찬 선수는 바로 그래서 투입이 되긴 교체는 했으니까요. 됐지만 네. 전술변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황희찬은 오른쪽, 손흥민은 왼쪽 윙포드에서 약간 후리한 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가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전술 변화를 시킬 때 이런 경기는 조금 중앙 쪽 투톱처럼도 변화가 돼서 거기서 전술 변화에서 좀 슈팅 기회나 선수들을 또 2-3명이 무조건 붙잖아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럴 때 좀 찬스들을 다른 선수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똑같은 전술 하에서 선수만 바꾸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대 레바논이 수비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경기 질 뻔했다고도 봐요. 네, 김민재 선수나 몇 명이 아주 좋은 수비가 하나 됐고 우리가 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넘어가서 그렇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 경기는 무관중 경기였기에 오히려 다행이지 않았느냐. 네. 네, 관중이 꽉 찼으면 일방적인 응원하에서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밀리면서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이 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은요. 제가 뭐 고집 이런 고착화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네.
벤투 감독도 요 경기 요 상황은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황희찬 선수 아주 일찍 투입했고 투입을 했죠. 네. 그리고 김신욱에다가 이강인 선수까지도 맞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서는 권창훈 선수라든가 이제 선배 선수들을 좀 더 먼저 생각하는 패턴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바로 이강인 선수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융통성이 한중의 빛이. 조금은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4경기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홈에서 3경기를 포함한 4경기가 또 남아 있는데 이 한 바퀴 도는 동안 벤투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도 뭔가 조금 더 이제 느낌은 있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을 때 다들 뭐 난리 났잖아요. 지구촌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물론 우리 손흥민 선수 몸값은 비싸긴 하지만 전체적인 팀과 팀 대비 몸값 대비로 네. 봤을 때 독일은 뭐 한국보다 총합이 엄청나게 비싼 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레바논도 우리와 비교를 하면은요. 뭐 손흥민 선수 한 명 몸값도 안 될걸요. 거기다 우리 지금 뭐 이재성, 뭐 이강인, 황희찬 뭐 이런 선수들이 황의조 이런 선수들이 줄줄줄 나오면은 우리 선수들 몸값이 아마 독일과 우리의 차이 이상으로 레바논과 대한민국도 차이가 우리 쪽으로 월등히 기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구가 쉬운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 레바논 정도 되는 다크호스는 언제나 사실 만만치는 않다. 네네. 레바논 같은 경우는 지난번 프리뷰 때도 장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레바논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레바논 근년의 역사에서는 가장 또 잘한. 가장 나름 골든 제너레이션. 물론 이제 우리가 레바논,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모두 이제 다 홈 경기만 남아 있고 원정은 이제는 거의 우리 조에서는 사실상 순위 바뀌라고 볼 수 있는 스리랑카 원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에 놓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레바논과 투르크메니스탄전 우리가 원정에서 했던 걸 보면 홈이면 물론 우리가 거기서는 뭐 잔디 문제도 없을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도 이 팀들을 마냥 경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를 코칭 스태프가 또 느꼈을 거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지만 그래도 융통성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 그런 거는 또 부정적인 측면 속에 긍정적인 측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 현재 순위를 좀 살펴보면 대한민국 1위,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승점이 지금 8점, 7점, 의미가 없어. 7.6점이에요. 8, 7, 7, 6. 와,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이 예선 시작하기 아예 전에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원투펀치에서. 자, 이 정도 조면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느냐. 제가 마지노선을 6승 2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어떡해요? 6승 2무 내지는 8승이 나와야 된다. 지금 2무 했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노선 해야 될 무승부는 지금 앞쪽 4경기에서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필승의 각오로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은 경기 4경기 중에 3경기가 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호재를 작용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좀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더욱더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브라질과의 경기. 친선 경기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이 경기는 저 직접 가서 보실 저 장 의원님께서 언제 가시나요? 저는 일요일 날 출국해서 이 경기 중계 때문에 이제 가야 돼요. 아부다비에. 네. 아부다비에서 이제 좋은 환경에서 브라질전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레바논전 결과 좋은 결과 속에서 가야 가볍게 이 경기를 치를 텐데 일단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에서 이 경기를 맡게 됐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이제 아르헨티나와 또 친선 경기를 하고요. 유럽파들을 다 대거 소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아스톤 빌라 더글라스 루이스 또 아스톤 빌라의 웨슬리. 아스톤 빌라의 두 선수는 이번에 뛰면 이제 데뷔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역량도 아마 같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전이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경기가 안 됐지만 아르헨티나전을 조금 더 베스트로 예를 들면 뭐 알렉산드로, 티아고 실바, 마르키뉴스, 다닐루, 허리에 뭐 카세미루, 가브리엘 제수스, 쿠티뉴, 또 히살리숑 피르미노 뭐 이런 체계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우리와의 경기 때는 아마도 뭐 웨슬리, 네. 뭐 이런 선수들 또 호드리고 선수 네, 최근 또 아주 호드리고. 선풍을 레알 일으키고 있는 마드리드에서 18살이지만 네. 이 호드리고 선수도 또 대표팀 성인 대표팀에서 데뷔전을 또 치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도 아마 넣으면서 우리나라 경기 때는 스쿼드를 짜지 않을까. 네. 근데 어차피 교체들을 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이 이 브라질전 이런 경기에서 조금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큰 클럽
친선 경기라도 큰 클럽의 상대로 좋은 내용과 결과를 낼 때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고 팀도 같이 원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큰 팀인 이 브라질에게 한번 선전해보자라는 각오로 잘 싸웠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플러스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런 팀을 상대해서 잘하고 나면 축구 자체가 뭐 붐도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이후에 A매치들도 이제 잘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 팀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2차 예선 뭐 레바논전 좀 고전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또 최종 예선에 있고 그렇죠. 최종 예선은 브라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정상급 국가들과 우리가 또 대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질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미리부터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되지만 어찌됐건 최종 예선에 만날 더 강한 상대들을 생각한다면 이 브라질의 어떻게 보면 한 1.7군 뭐 요 정도 멤버와는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사실은 아시아에서도 최종 예선 우리가 가면은 그래도 좀 희망이 더 생기지 않냐. 네. 최종 예선 예선 결코 쉽지 않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잘해서 2차 예선도 그렇게 2차 예선 다음에 이제 우리 홈 경기 투르크메니스탄 대또 또 달려들 곳으로 보이는 북한 이런 경기들 할 때 우리가 브라질 꺾은 팀이다 이런 자신감 갖고 해서 확실히 그렇죠. 이겨야 돼요. 예. 우리 2차 예선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선수들 정신 바짝 차리고 2차 예선이 일단 중요하고 다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최종 예선 준비를 하면 됩니다. 6년 만에 함께 친선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 잘해서 더욱더 기분 좋게 계속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승부 예측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저희 좋은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없이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저희 승부 예측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대요. 그래서 많은 정답자를 배출했습니다. 5분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네. 자막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우! 그리고 첫 올킬인가? 아니 두 번째. 아, 예, 진짜 근데 얼마 만이죠? 혹시 되게 기억나세요?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꽤 했다 이렇게만 어,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어, 하세요. 잘했어요. 아니 졸개들과 방송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든 것 근데 같아요. 이번 회차는 저는 2개 맞췄어요. 아, 잘하시 그러니까 찍으셨어요. 여기는- 2개 상관없습니다. 아니, 다 그래도 맞춰야 되는 거 여기는- 아닙니까? 아니 장지현 위원 저 항상 평소 지론에 따르면은 2개 맞힌 건 의미가 없죠. 그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정해 드릴게요. 네. 나름 선방했어요. 왜냐? 나름 선방했어요. 예. 2개 올꽝 이거든요. 아, 위원님 왜 제가- 그러시나요? 제가 네. 앞으로 요즘에 올깡이 자주 네, 나오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남의 불행은 아스날이나 도르트문트의 선전을 제가 얘기하는 일이 저는 없을 겁니다. 레스터 시티 아스날 이제 을 앞으로. 혼자 무승부로 팬심을 아, 돋아서 정말. 진짜 웃기네요. 에메리 감독 경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가 이렇게 올킬했다는 거 아, 네. 축하드립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2번 올킬하면 이것만 한 30분 내야 저한테 계속해서 연속 올킬할 수 있는 기운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